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샌더슨 대변인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2019년 6월 말에 한국에 들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며칠 전만 해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와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때는 6월이 아니라 5월에 와달라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바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을 하고 나서 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들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만 비춰도 좋으니 잠깐 들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밝혀진 사실이죠. 언론에 보도되는 바를 보면 그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의의라고 할까? 나름대로 명분이라고 할까?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에 와야 한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북한 식량 지원이다. 이런 것을 다 두고 보더라도 진실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난번에 일본에서 돌아가는 길에 얼굴만 비춰도 좋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봉합하느라고 요란을 떨고 왜 이런가? 그것을 살펴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하는 짓은 결국은 불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무엇인가는 해야 해서 그래서 분명한 목표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요청한 것은 그러면은 5월 26일에서 28일 이때 일본을 왔다 가는 길에 한번 들러달라. 그랬는데 백악관에서 나온 답변은 이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 달 뒤 6월 말에 한국에 들르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답변은 백악관 성명서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한국 시간으로 5월 16일 새벽 4시 한국으로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한밤중에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잠을 깨고 기자들이 잠을 깨고 이런 일이 발생했죠. 백악관에서 보내온 답변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거기에 가면서 들르겠다. 지난번과 유사한 것은 일본에 가는 길에 들르겠다. 주된 것은 일본 방문이고 한국 방문은 그 곁다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곁들여서 가는 그런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일본 오사카에서
6월 28일과 6월 29일에 개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에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의 만남에 기대가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G20에 가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을 하는 중에 한국에 잠시 들르겠다. 이것이 현재 영어권에 다 퍼져 있는 그리고 백악관에서 밝힌 그러한 내용입니다. CNN은 이 잠시 들른다 하는 것을 영어로 STOP, stop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이번에 들르는 그 용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혔는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한국과 미국 양 정상은 북한의 FFVD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함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미 양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할 방안과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제일 처음에 북한의 FFVD 달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 이것은 각각 분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수단과 방법, 수단과 결과, 또 선과 후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을 해봐야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 오는가?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해서 일본에 도착해서 6월 28일과 6월 29일에 공무를 보고 그리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아시아 여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여행 기간 중에 잠깐 한국에 들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FFVD 달성을 하는데 긴밀한 협조를 계속한다. 이것이 백악관이 밝힌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FFVD 달성이라는 말을 감히 못하지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가끔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이런 말을 쓰면서도 CVID, FFVD 이런 말을 못합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북한 눈치를 봐서 그렇다. 이렇게 풀이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또다시 신형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국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그 일치된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할 때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공표하기 위해서 잠깐 들르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이 북한 비핵화,
혹은 중국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그 개념은 북한이 FFVD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공개선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에 할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민간에 있어서도 한미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현재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가 백악관 발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각하는 이 한미동맹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지요. 미국 측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 그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한 뉴스를 소개를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 날짜로 2019년 5월 16일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 방위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미 안보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70년 된 이 동맹,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이 맞느냐? 친구나 그렇게 가까운 안보를 같이 지켜간다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이이죠. 그럴 만큼 서로 생사를 함께 할 만한 그런 국가냐. 70년이나 지나온 이 동맹이 지금과 같이 적과 다를 바 없이 믿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동맹이 맞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출해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이야기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잘 안 되면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신형미사일까지 북측에서 개발을 해서 발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저 테러 집단,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이 국토를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이번의 이 외교적인 이 만남이 거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르겠다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청와대 측 관계자도 그렇다고 하고, 친북 좌파 매체들 이런 쪽에서는 자신들의 꿈이 또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꿈에 부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그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논거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대단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어이 한국에 오도록 한 모양이다. 이것이 그들의 전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20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어차피. 그런데 하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한국에 초청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좌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계획을 그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DMZ 방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아주 성공적일 경우에는 김정은이를 판문점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3자가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려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친북 좌파들의 눈에는 이렇게 세상이 항상 꿈같이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앞에는 친북 좌파 매체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 주변에 들러리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문재인 본인은 어떨까?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청와대 대변인도 자꾸 그 판문점 이야기를 하고 DMZ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들 측, 문재인 측에서는 이미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같이 방문을 하는 것을 아마도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혹시 판문점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 가서 도보다리를 걷는 그런 쇼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다. 도보다리 어차피 개방도 했고 또 김정은과 걸었던 그 길이고 도보다리 산세도 아주 정겹게 느끼는 문재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보다리를 걷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부르든 혹은 비무장지대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든, 이러한 지금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문재인 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방안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구태의연한 이야기다. 2년 전에도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또 10년 전에도 했을 수 있고, 트럼프가 아니고 그때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었겠지만 그렇게 구태의연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가? 김정은이가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에 잠깐 들르겠다 하니까 또다시 무력으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도보다리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더구나 이때 6월 말이면 6.25를 막 지난 때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종전선언 하자. 이것은 평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는 짓이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그리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국민을 생각하고 애국심이 있는 그런 대통령인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국가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처럼 그렇게 아무데나 땅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문재인이 말하듯이 눈물을 흘려도 애소를 해도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정말 바보인가? 3살배기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생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만일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갈 곳은 전혀 다른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그때가 6.25 직후입니다. 그러니 첫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부산의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이다. 이것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함의가 크죠. 왜 유엔 기념공원, 그 유엔군 묘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가? 왜 거기에 유엔군들이 그렇게 많이 묻혀야 했던가? 그것은 1950년 6.25 전쟁 중에 중국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유엔군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6.25를 생각하면 북한이, 김정은이 그 정권이 우리의 원수인 것은 분명하고 중국 공산군도 역시 우리의 원수다. 아니 세계인의 원수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일 텐데 성주의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6월이 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드 기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일본의 G20을 가는 그 계기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문재인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 모멘텀, 그것은 평양에 있지 않고 성주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현재 북한과의 대화만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도 역시 대화가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다. 정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우리 한국이 있는 것이죠. 중국은 한국을 보고 미국 사드를 빼라, 철수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물론 안 된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문재인은 사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식 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재인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성주에 있는 그 사드, 이번에 서둘러서 정식 배치를 하고 나서 그 사드 비용, 사드 값을 미국 측에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드가 소유자가 바뀌죠. 사드는 이제 한국 사드로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주에 정식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 딱지를 떼게 된다. 한국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그야말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멈춰있던 것이 이것을 계기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서로 대립관계에 있고 경직돼 있던 것이 풀어진다 하는 겁니다. 중국은 더 이상 비난을 하고 요구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미국도 이렇게 미국 사드를 한국 사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얼어붙어 있던 국면이 전환이 되면서 북핵 문제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불과 1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혹은 2년 전에는 더 활발했지만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서로 아주 호의적인 대화도 하고 그랬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사드 1기 값을 미국 측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평택에는 사드 1기를 우리 미국이 그냥 갖다 놓겠다. 1+1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드 1기는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이 또 있을 겁니다. 문재인은 친북 좌파다. 그러면 그것을 1+1이 되는 것을 원할 리가 있겠느냐? 오히려 고민거리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말을 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즉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한국에서 사드 2기 값을 더 내겠다. 그러면은 성주에 1기 있고 사드 2기면은 평택에 갖다 놓는다는 것 1기. 그리고 또 한 군데. 원래 이 대한민국에는 사드를 최소한 한 3기 정도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사드가 3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돈을 다 치르게 되면 그것은 한국 사드라는 것이죠. 친북 좌파 문재인 씨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데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미국 사드가 아니고 한국 사드입니다. 미국 사드는 미국 마음대로 계속 운용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사드는 문재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문재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돈 주고 산 다음에 안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묵혀버리는 겁니다. 운용하지 않고 그냥 썩히는 것이죠. 그러면 친북 좌파 문재인 씨가 아주 흡족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사드 3기 비용을 내고 그래서 한국의 사드를 3기를 사놓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의외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가? 중국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미동맹은 분명히 말하지만 항상 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의 좌파는 어떨까? 좌파들 좋아합니다. 사들을 사서 썩혀버리니까. 보수는 어떤가? 보수도 좋아합니다. 사들을 3기나 갖게 됐으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니까. 보수가 좋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친북 좌파라고 하는 문재인 씨한테는 아주 황금 같은 소중한 일이죠. 이제 곧 선거가 계속 밀어닥칠 것이고 보수표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씨의 그 구체적인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심 좋게 북한에 식량 주는 것을 눈 감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 먹게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돈을 줌으로써 미국 무기 사고, 미국의 미군 여기에 미군이 있게 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함으로써 그래서 강화하는 것이다. 길은 분명하죠. 트럼프에게 있어서 한미 우호 증지는 무엇인가? 미국이 돈 벌게 해주는 것으로서 우호는 증진됩니다. 문재인 씨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왔을 때, 한국에 스탑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산 유엔묘지 거기 가고, 성주 사드기지 가고, 그리고 사드 3기 사고, 이렇게 하면 그가 원하는 김정은이에게 식량 줄 수 있고 중국에게 칭찬받고 모두를 기쁘게 하고 선거 때 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씨도 좋겠죠. 이제 북한까지 좋다 했는데 문재인 씨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그런 아주 대단한 방법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 결과가 이상하게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문재인 씨는 나를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 세상에서 그 특정인 누군가가 하게 되면 무조건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불길한 숙명, 문재인 씨의 그 불길한 숙명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좋은 방법이 결과가 나빠지게 된다면 문재인 씨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